자, 우리 1분 뒤에 시작하자, 1분 뒤에. 선생님, 30분 됐어요. 네. 자, 오케이. 그러면, 시윤이 안 들어왔네? 유주, 장미, 응? 여기. 시윤이 보석이 아직 안 들어왔네? 그리고, 자, 보석이 들어오겠지. 자, 봅시다. 어, 어하지는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 자동차요. 아, 자동차야? 네. 자동차에서 하는 거야? 네. 알았어. 응. 자, 봅시다. 시윤이, 음, 시윤이 책, 인형의 집, 이번 주, 지난주 우리 숙제하면 다녔는데, 지난주 이번 주 몇 번 읽었어? 한 번이요. 한 번? 네. 그럼 전체 몇 번이야? 전체 총 응, 모르겠어요. 몰라? 그럼 이번 주에 한 번 읽었다는 거지. 네. 응. 자, 그 다음에 시윤이 한자는 다 외웠어? 아니요. 어디였어? 문장 쓰기는? 20문장이요. 문장. 자, 유주 이번 네. 주에 책 다 읽었어? 책, 몇 번 네, 읽었어? 어? 어? 한 번 읽었어요. 이번 주에 한 번? 네. 그럼 전체 몇 번이야? 한 번이요. 한 번. 그 이번 주에 다 읽은 거야? 네. 응. 자, 그러면 한자는 다 외웠어? 한자. 10번 썼어요. 아, 썼어? 네. 그리고 문장 쓰기는? 문장 쓰기는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장미 책 이번 주에 다 읽었어? 응? 아니요. 책을 몇 페이지 읽었어? 아빠가 안 사줘요. 안 사줘? 네. 그 네가 도서관에서 빌리면 돼. 학교 도서관에도 있을걸? 아빠가 바쁘시면 네가 읽어야 돼. 한자는 외웠어? 네. 잘 읽었구나. 자, 그 다음에 큰 문장 쓰기 못했겠고 보석이, 음, 보석이 네. 이번 주에 책 몇 번 읽었어? 이번 주에 안 읽었고 총 한 번 읽었어요. 음, 그러면 한자는 다 외웠어? 네. 음, 문장 쓰기는? 안 했습니다. 음, 하진이, 하진이 책 몇 번 읽었어? 이번 주에. 이번 주에 3번 읽었어. 한 5번, 6번 정도 될걸요? 6번 읽었다고? 이번 주엔 3번 읽었어요. 그 총 6번?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 모르고. 오케이. 그리고 문장 쓰기는? 150문장이요. 음, 그리고 한자는? 못 외웠어요. 음,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세계사 두 번째 고대 문화와 국가 문화 한번 퀴즈 봅시다. 시온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나라는 바빌로니아 왕국. 바빌로니아. 유주 네. ENE라는 원칙이 나타난 법전은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법전. 장미 고대 이집트에서 태양신을 섬기며 절대의 권력을 가졌던 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파라오. 파라오. 보석이
인도 문명에서 만들어진 엄격한 신분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어, 가스트 제도. 카스트 제도. 사진이 인도에서 석가모니가 창시한 종교는 5번 불교. 불교. 자, 그다음에 시연이 6번. 중국 은나라 때 점을 칠 때 사용한 뼈와 껍데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탑골. 갑골문. 유주. 중국 주나라가 왕권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사상은 유주. 7번. 유주. 유주 뭐해? 7번 뭐 유주. 유주 지금 음소거예요. 유주. 죄송합니다. 어. 유주. 유주 음소거 눌러야지. 빨리, 천명사상. 빨리빨리 대답해야 돼. 음식이 아니고, 음, 이게, 껐는데 이게 다시 돼가지고, 오케이. 8번, 음, 장미. 8번. 고대 페니키아인이 발전시킨 후대 문자에 영향을 준 것은, 페니키아 문자? 그러니까 페니키아인이 발전시켜 아, 지금 쓰고 있는 문자는, 모르겠어. 몰라? 어, 보석이. 8번 뭐야? 알파벳. 알파벳. 사진이 9번. 유대교를 믿었던 고대 민족은 시브린. 이브리. 시온이 10번.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왕은 시온이. 키루스 2세? 키루스. 유즈 11번. 페르시아 제국이 넓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만든 도로는 왕의 길. 왕의 길. 장미 인더스 문명에서 계획적으로 건설된 대표 도시 두 곳 중 하나는 모헨조다? 모헨조다로. 보석이 춘추 전국 시대의 유교를 만든 사람은 보석이. 13번. 공자? 공자. 사실 뭐 공자의 제자가 만들어서 볼 수 있죠. 그다음 14번. 사진이 어진 정치를 강조한 중국의 사상가는 맹자. 맹자. 자, 15번. 시윤이 15번. 법과 엄격한 통치를 중요하게 여긴 중국의 사상은 법가사상. 법과 사상. 유주. 중국 최초로 전국을 통일하는 왕조는 16번. 진나라. 나라. 장미 17번. 진시황이 흉노를 막기 위해 연결한 거대한 방어 시설은 만리장성. 만리장성. 보석이 18번. 고대 그리스에서 민주 정치가 가장 발달한 도시 국가는 어, 아테네? 아테네. 사진이 스파르타에서 중요하게 여긴 것은 군사 교육인가 상업 활동인가? 군사교육. 군사 교육. 20번 아는 사람. 사진. 유튜브! 사진이 헬레니즘 문화. 헬레니즘 문화. 오케이. 선생님, 그런데 저 안 하는 줄 알고 저 음소거하고 있었는데.
늘 준비하고 있어야지. 내가 먼저 한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이제 음소거 자, 안 해. 그러면 오늘은, 인형의 집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문학적 의미야, 문학적 의미. 이게, 나중에는 이제, 어차피 여러분 우리 줄거리는 알죠? 줄거리는 아는데, 문학적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헨리 입센의 인형의 집은 노르웨이 극작가 헨리 입센 시곡이죠, 시곡. 소설 아니고 시곡. 시곡은 뭔지 알죠? 연극의 대본이에요. 이 작품은 겉으로 보기에는 한 가정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집을 나가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게 뭐 지금도 뭐 엄마가 집 나가면 안 되죠.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노라는 남편 헬메르와 함께 사는 아내이죠. 겉으로는 행복한 가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노라를 귀여운 아내처럼 대하고 노라는 남편을 사랑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노라는 자신이 진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인형 같은 거야. 남편의 장난감이야. 남편의 장난감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해방하는 건데 그왜 제목이 인형의 집인가? 어, 인형의 집은 아이들이 인형을 놓고 꾸미는 작은 집을 말하는 거, 그죠? 그런데 이 작품의 노라도 집도 겉보기 예쁘고 따뜻하지만 그 안에서 노라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꾸며진 인형처럼 살아가는 거야. 뭐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인형이 이쁘면 좋잖아. 그런데 인형은 뭐 인형은 집을 나갈 수가 없죠. 밖에 나가 놀 수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주인의 조종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야. 남편 헬메르는 노라를 종달새, 어? 다람쥐, 같은 귀여운 이름을 부르요. 얼핏 보면 다정해 보이지만 사실 노라는 어른으로 존중하기보다 아이처럼 대하는 말이에요. 노라는 집안에서 사랑받는 아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생각과 판단을 인정받지 못하죠. 즉, 제목은 겉으로 행복해 보이는 가정도 그 안에 진짜 존중과 자유가 없다면 인형의 집일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로봇처럼, 인형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라가 이제 변화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처음엔 노라는 남편에게 맞춰 웃고 숨기고 애교를 부립니다. 하지만 사실 노라는 아주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을 살리기 위해 몰래 돈을 빌렸죠. 여러분, 우리 줄거리에서 배웠죠?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서명을 위조했어요.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결제나 이렇게 외부에 뭘 살 때, 여자가 살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가 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명을 위조했어요.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남편의 허락 없이 돈을 빌리기 어려웠어요. 노라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그죠? 남편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죠? 행동한 거지만 법과 사회는 그것을 죄로 보았어요. 중요한 점은 노라가 단순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노라는 사랑 때문에 행동했지만 사회는 여성에게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주지 않았어요. 그죠? 주체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그리고 그래서 이 작품은 개인의 양심과 사회의 법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완화됐지만 내가 이 개인의 뭔가를 개인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사회가 그걸 억압을 해버려. 자유를 억압을 해버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 또 화면 껐네? 화면 끄면 마이너스를 해야지 화면 끄지 마. 자, 이런 거예요. 내가 화면 끄면 의심스러워. 화면 끄지 마. 아니, 추워가지고 옷 입으려고 그러는데 거기 없으면 선생님이 좀 일심할까 봐. 수업 끝나고 옷 입어. 자, 봅시다. 아니, 추운데요. 음, 너네 집이 춥구나.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자유롭게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거를 나라가 집을 못 나가게 막아.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사회의 구조와 개인의 자유가 충돌하는 거야. 이걸 충돌한다 그래. 그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도 이 안에 던지는 거예요. 작가는 그걸 노렸던 거예요. 자, 헬멜의 문제 중에 우리가 떠든다. 야. 헬메르는 노라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노라를 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는 노라가 자기 뜻대로 행동할 때 예뻐합니다. 노라가 실수하거나 자기 명예를 해가 되면은 그는 노라를 보호하기보다 뭐야? 자기 체면을 먼저 생각해. 그러니까 부인보다도 뭐야?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한 거야. 나는 남편의 아내로 살았지만 진짜 나 자신을 살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노라가 고백하는 거야. 나는 나로 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헬메르는 악당이라기보다 당시 사회의 평범한 남성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작품은 더 무섭습니다.
나쁜 사람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너무 당연히 여겼던 사회 전체, 이 당시에 이래서 사회였어. 사회 전체가 너무 차별이야. 차별과 억압을 보여주는 거죠. 자, 마지막 장면이 되게 중요한데 노라가 문을 닫고 나갑니다. 인형의 집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노라가 집을 나가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노라는 남편과 아이들을 두고 떠납니다. 이 장면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여성이 가정을 떠난다는 것은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라가 집을 나가는 것은 단순히 가족을 버리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배우기 위한 출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누군지 자기 자신을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노라는 아내이기 전에 어머니이기 전에 먼저 한 사람입니다. 그죠? 한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아야 돼. 자신을 모른 채 누군가 인형처럼 사는 건 진짜 삶이 아니라고 깨달았죠. 그래서 마지막 문 닫는 소리는 단순히 이별 소리가 아니라 근대 문학의 자유와 독립, 네, 되게 중요합니다. 근대 문학의 자유와 독립을 알리는 소리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사적 의미가 있어요. 인형의 집은 세계 문학사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첫째, 이 작품은 현대극 시작을 알리는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현대극의 시작이에요. 현대문학의 시작이야. 이전의 연극은 왕, 귀족, 영웅, 큰 사건을 다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입세는 평범한 가정의 거실을 무대로 삼아 그 안에 숨겨진 사회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둘째, 이 작품 여성의 권리와 인간의 자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특히 여성에 대한 권리, 인간의 자유. 노라는 단지 여성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주장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큰 질문을 던집니다. 셋째, 이 작품은 가정의 겉모습과 진실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자, 겉으로 행복해 보인다고 해서 진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가정은 예쁜 모습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진실하게 대하는 관계 위에 세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뻐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자유를 존중해주고 의견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배울 점. 오늘날에도 인형의 집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가끔 남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 간종이라 하죠, 간종.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내, 내 마음대로,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학생은 좋은 성적을 받아야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인기 있는 모습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착한 아이, 말 잘 듣는 역할을 하느라 진짜 마음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인형의 집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내 삶을 주인으로 살고 있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돼. 자유로워졌고 행복해야 됩니다. 너는 누군가의 기대에 맞춘 인형처럼 살고 있지 않니?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사랑이란 이름으로 누군가를 조종당하고 있지 않니?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서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배워야 되는 때는 배워야 돼요. 그죠? 그런 배움이 없으면 진정한 자유도 못 누려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면서 그런 자유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인형의 집은 한 여성이 인형처럼 꾸며진 삶을 깨고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인형의 집이에요. 자, 그럼 우리 문학적 의미 독서 퀴즈. 여기 여러분 답을 크게 여러분 읽으면 돼요. 자, 누가 제일 잘 읽나 한번 보겠어요. 자, 제가 문제 내면 여기 화살표 여기 답을 읽으면 됩니다. 인형의 집에서 인형의 집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주, 억압된 가정. 네, 말을 읽으면 돼요. 떼떼떼떼떼. 노라는 왜 자신을 인형처럼 느끼게 되었습니까? 존중받지 존중받지 못해서. 좋아요. 3번 헬메르가 노라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죠? 지배적 태도. 네. 인형의 집은 당시 어떤 사회 문제를 비판했습니까? 여성 차별. 차별. 노라가 집을 떠난 행동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자아 발견. 발견. 노라가 마지막까지 찾고자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인형의 집은 인간의 무엇을 중요하게 다루는 작품입니까? 자유. 헬메르는 노라를 어떤 존재처럼 대합니까? 어린아이. 아이. 노라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인형처럼 산다는 것. 인형의 집이 현대극으로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실 문제 반영. 문제를 반영했죠. 이 작품은 겉으로 행복해 보이는 가정의 무엇이 드러냅니까? 허위성. 노라가 돈을 빌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작품 속에 문을 닫고 나가는 장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독립선언. 인형의 집은 사랑 없는 가정의 어떤 문제를 보여주는가?
인간도에 그 입세는 작품을 통해 인간이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가? 주체적 주체적 존재, 존재, 노라의 변화는 어떤 성장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까? 자학성, 자학성, 자아각성. 헬메르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체면, 체면, 인형의 집은 여성만의 이야기라기보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인간의 인간의 방, 방, 이번 작품 속 노라의 집은 진짜 행복한 공간이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인형의 집이 오늘날 우리에게 읽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인간의 자유와 자유와 온전한 존엄 문제 문제 인간의 때문에, 때문. 자유와 존엄이 중요하죠. 자, 다음 주 숙제는 고산유수입니다. 고산유수. 높을 꽃자죠? 고산유수. 쉬워요. 높을 꽃자. 높을 꽃자. 고. 그리고 산. 네 산자죠? 산. 자, 그다음에 흐를 유자요. 물 숫자에다가 법자에다가 여기 물 흐르는 고산유 수. 자, 고산유수란 뭐냐? 높은 산과 흐르는 물이란 뜻이에요. 그죠? 높은 산에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고산유수라고 합니다. 고산유수. 그래서 고산유수는 뭐냐? 원래 자신의 마음과 예술의 깊이를 이해해주는 참된 벗을 의미합니다. 참된 벗. 이래 중국 춘추 시대에 검은고 명인 백아가 검은고를 타면서 친구 종자기에게 그 음악을 듣고 산을 생각하며 탄 곡을 태산처럼 웅장하구나. 강물을 떠올리며 탄 곡은 강물처럼 흐르는구나라고 정확히 이해했다고 합니다. 백아는 내 마음을 진짜 알아주는 친구구나. 그런데 이제 이 종자기가 죽자 백아는 이제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없구나라고 한탄했다는 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게 이제 고산유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친한 친구, 그런 친구를 고산유수다.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친구, 고산유수다. 일단 표현에 지음도 있어요. 막역지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다음 주는 이제 독서 퀴즈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지금까지 했던 세 개의 퀴즈 있죠. 요 퀴즈. 요 세 개의 퀴즈를 잘 읽으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요 퀴즈 오늘 것까지 오늘 나요. 잘 공부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 빨리, 안녕히 빠이빠이. 계세요.